이 계약을 뭐 파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해성 에어로보틱스 전에도 또 중간에 팔아먹는다는 2년 전인가 팔아먹는다 했는데 돈을 입금 안 했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칸 STN이라는 데가 뭐 인수를 한답니다. 예, 근데 이게 18,000원일 때 얘네 인수 가격이 11,000원인가 많이 또 하여튼 되게 싸요. 그래서 주가가 갈 희망이 좀 안 보이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그 어쨌든 해상 에어로빅스가 계속 올라가는 게 수상하긴 했어요. 어쨌든 네, 매각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컨택 우주항공주 컨택이 미 우주항공 나사의 국방부 연결 프로그램 입찰 자격을 얻었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에 입성. 그죠? 지금 미국은 이제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올해 IPO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을 뭐 몇십만 개를 깔았다는 얘기가 있죠. 예, 게임이 안 돼요. KT나 SK나 얘네들을 게임 되겠습니까? 위성으로 쏴주는 게 더 낫죠. 그죠? 결국은 뭐 계속 이 뭐야 중계기를 세워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우선은 육지나 이런 복잡한 육지나 아니면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로봇도 휴머노이드가 되면 더 많은 통신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거를 그냥 우주에서 저궤도로 해서 쏴줘야지만 될 수 있죠. 중계기가 있다가 없으면 막말로 자율주행 하다가 멈추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뭐 시골길도 가고 국도도 가고 전국에 이렇게 가서 자율주행이 되려면 위성밖에 없어요. 위성. 예? 저궤도 위성.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을 20년 전에 벌써 다 만들고 저기 어디야 그 정류장에서 고속 충전하는 시스템 버스 같은 거 그런 시스템도 뭐 15년 전에 만들고 또 위성의 발사체 2단 분리되는 그 발사체도 어느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무슨 상주 타고 그게 거의 표준이 될 수 있었어요. 한 18년인가 10몇 년 전에. 다 만들었어요, 어렵게.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다 죽여놨죠. 대표적인 게 휴보 로봇도 우리가 2015년인가 그 대회 재난 그거 미국에서 한 거 1등 했죠. 그때 테슬라나 이런 애들은 휴보보다도 못했어요, 휴보. 근데 휴보를 그걸 또 사양시켰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첨단 산업을 지원해주는 개발해 놓은 것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사장시키는 거죠. 되게 나쁜 놈들이 미래 먹거리를 다 사양시키고 오로지 부동산이나 뭐 이런 데서 그냥 깔딱깔딱 하면서 뭐 먹고 살려는. 그래서 이 정책적인 이러한 뭔가 좀 약간은 좀 이렇게 뭐 선진 뭐 그런 기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이 활성화가 돼야죠. 개발을 해놓고 미리 시장을 앞당겨 놨는데 기술을 다 사양시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 기술을 갖고 대박을 치고 있죠. 우리는 이제 대기업들이 뒤치기 하려고 만들어 놨네. 이제 저궤도 위성 깔고 뭐. 그냥 부랴부랴 막 애들 짜서 하는 거야. 잠 못 재고. 답답하죠. 굉장히 후진국적인 그러한 이제 기술을 뭐랄까 개발하고 유지 보수를 못하는 거죠. 돈을 또 그런데 안 쓰는 거고, 그죠? 뭐 댐 만들고 뭐 땅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에나 돈을 쓰고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죠. 그죠? 결국은 그런 선진 기술은 원천 기술을 다 미국이나 유럽 뭐 이런 데, 또 중국 이런 데 다 뺏기는 그러한 뭔가 어처구니 없는 나라를 미래 먹거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자금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죠? 자, 그다음에 성도 ENG의 자회사 STI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요. 얘가 마이크론의 35조 싱가포르 메모리 허브 구축 현장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나중에 STS가 대박 상승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35점은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60조짜리 그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가려고 뭐 사찰단도 보내고 난리죠. 어쨌든 간에 이 마이크론과 함께 미국의 35조 싱가포르 메모리 허브 만드는 구축에 STI가 동참을 하겠죠. 뭐 일부 굉장히 회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 STI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보겠습니다.
자, 머스크의 유럴링크. 유럴링크 계속 나오죠. 유럴링크 뇌칩 이식, 21명 참가 임상시험 부작용 없어. 자, 시력 상실자가 볼 수 있게 하는 기술, 규제 승인 대기 중. 참 이런 면에서 미국을 우리가 못 따라가요. 이런 걸 규제를 먼저 풀어주잖아. 지금 STO도 지금 금융법 뭐 51% 그거를 뭐 은행에서 뭐 보유해야 된다는 것부터 뭐 하여튼 기존에 있는 애들이 계속 그냥 관치 뭐 이런 거 하면서 예? 뭔가 못 그 뒷다리를 잡는다니까. 그래서 서로 못 나가는 거지. 지금도 그거 협의해야 된대요, 계속. 그래서 지금 STO나 스테이블 코인이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진전. 서로 이권 사업, 그리고 뭔가 그 자꾸 그 제도 안에 꼰대처럼 뭘 놓아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머스크가 이 시력 상실자, 그러니까 장님이죠. 예, 이런 눈이 멀은 저기들, 이, 뭐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뇌나 이런, 그런 시스템, 어쨌든 뭐, 거래진 뉴럴링크랑 비슷하겠죠. 예,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술, 엄청난 거죠. 시력을 뭐, 갑자기 잃는 사람도 많잖아요. 살다 보면. 이러한 거를 머스크가 이제 미국에 이런 거를 하고 또 이런 거를 받쳐주는 정부 이런 것들이 삼박자 돼서 미국이 이런 거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아유 맨날 만난 거나 먹으러 다니고 배에 기름 만진 그런 관료들이 이런 뭔가 좀 혁신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흐름을 봤을 땐 그래요. 예, 혁신적인 그런 이런 거를 못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좀 그런 부분 되게 암담해요. 예. 네, 그러면서 환율 차트 보면 환율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많이 빠지는 이유는 뭐 1차적으로 단순한 건 뭐죠? 달러를 바꿔서 원화를 사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서학개미 외국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 거다. 제가 일요일 날 얘기했죠. 유료 회원님들하고 이제 장황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패러다임 그리고 이제 뭐 외국에서 돈 번 것도 일시로 이제 뭐 돈도 주고 임금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가 원화로 바뀌는 이 수요가 많아지면서 뭐 이렇게 빠지는 거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수록 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들어오는 투자, 뭐 우리나라 서학개미도 들어와도 뭐 그것만 해도 뭐 120, 130조, 뭐 160조 그래요. 그거에다가 외국인도 또 바꿔서 들어오잖아요. 지금 미국장은 좀 주춤주춤하죠. 결국 우리나라가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코스닥, 코스피 이런 게 7%씩 갑니다. 하루에 7%씩. 개별주도 아닌데. 예? 미친 나라예요, 미친 나라. 예, 그래서 욕망이 있다, 욕망.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어느 선까지는 잘 이용해서 수익을 최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뭐다? 주인은 다 장사도 안 되고 임대만 나 있고 뭐 자살하니 뭐 예, 또한 달 대출금 갚기 힘든 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반대로 주식시장은 호기가 온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부터 좀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거 종목 얘기하기 시간도 없네. 자, 이게 1번 이제 니케이 225, 자, 니케이 225 차트인데요. 자, 이제 1번이 거버런스를 통해서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는 좀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가 이제 이게 2026년이 아니라 한 2014년 뭐 이때부터 이게 지금 10년짜리밖에 안 나왔는데 그때서 보면 그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대충 한 10배는 아닌 것 같고 5배인가 6배인가 이제 주가가 상승해요 현재까지 그죠?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역시 디플레로 뭐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렇죠? 계속. 예,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가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이 주주가 그리고 이 회사 주주 친화적인 그러면서 뭐 배당도 많이 주고 뭐 지금 얘기하는 뭐 예, 자사주 소각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과정 그리고 또 그러면서 정부의 이제 제재 그런 걸 안 했을 때 이제 회사에 대한 뭐 제재 그리고 그러한 거버넌스 변화에 따라서 이 기간 11년 정도 현재 11년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5배 정도가 상승을 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이재명 정권이 오면서
자, 작년부터, 그죠? 작년부터라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때부터, 자, 주주 친화적이고, 자, 그러면서, 뭐야, 어, 그동안 주가를 억눌렀던, 뭐, 여러 가지 개인 회사처럼 운영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들 이런 거를 이제 상법 개정 플러스 다 바꾸면서 이제 그 효과로 일본이 이렇게 11년 정도 이렇게 그 5배가 상승했던 거를 자 우리나라는 이거를 짧게 압축해서 한 2년 정도에서 이게 응축돼서 그러니까 급등주처럼 얘네는 이렇게 천천히 우량주처럼 이렇게 갔죠 대형주처럼 우리는 뭐야?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급등주처럼. 그냥 이걸 압축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 그동안 너무 눌러놨기 때문에. 자, 이 이론이 왜 맞냐? 자, 그럼 우리가 대체로 코스피가 2000이었죠? 2000인데, 자, 올해 말쯤이나 아니면 내년 초 늦어지면, 자, 10,000포인트를 갈 거예요. 뭐, 제가 보는 뷰예요.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뭐, 1000 갔어요. 뭐, 코스닥은 뭐, 500도 있었고, 뭐, 한 700도, 뭐, 하여튼 대충 500, 700이었죠. 자, 근데 얘가 이제 1000을 넘어서 얘가 이제 3000을 갑니다. 3000. 자, 그래서 얘네 보면 2000에서 자, 만까지 딱 5배죠? 비슷해요, 일본하고. 그래서 거의 키맞추기 장세입니다. 일본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가버넌스를 바꾸면서, 그죠? 이거는 철저히 정책적인 의미가 강해요. 국가가 이제는 주식시장을 올바른 선진화시키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계속 바꾸고 있죠. 그러면서 이 가족 경영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러면서 이 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뭐 자사주 서각부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 다 몰라요, 저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주 친화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선진 금융으로 되면서 일본이 11년 동안 했던 이러한 5년의 상승을 우리나라는 2년에서 뭐 길어지면 2년 반, 3년도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거의 2년이야, 2년.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2년짜리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압축해서 우리가 가는 거다. 정확하게 해서 2000포인트가 평상시 우리가 2000에서 뭐 왔다 갔다 했어요. 물론 팬데믹 때는 뭐 잠깐 더 돈을 풀어서 올랐지만 대체로 2000포인트가 우리 10년 정도, 10년 이상 유지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10,000포인트 가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죠? 정확하죠? 그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경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서 원화가 이제 다시 강세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원유에 대한 이제 가격을 엄청 떨어뜨리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이 원유 떨어뜨리면 결국 돈 가치도 올라가고 경기가 아무래도 이때는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원유가 떨어지면 뭐 석유화학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다 싸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가 가격이 하락하는 게 경제 전반 수입해서 뭐 재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죠. 그죠? 그래서 호황을 맞았죠. 호황을.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월봉입니다. 월봉. 자, 월봉인데 자, 우선은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대체로 뭐 팬데믹 때 말고는 이렇게 거의 2000포인트 여쪽 보면 2000포인트에서 오랫동안 조금 더 위로 가야 되네. 여기 2000포인트, 2000포인트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한 게 맞습니다. 평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5000 절반 왔어요, 절반. 그래서 5000에서 5000 좀 막 뛰고 이러다가 여기서 좀 쉬어야 돼. 좀 몇 달 쉴 겁니다. 쉬다 보면 5천이라는 게 이제 바닥으로 인지가 되면 자, 그 다음에 얼마다? 만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천에서 만을 간다 그러면 자, 2천에서 만을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우, 야 이거 그러니까 이 시각적으로 야 이거 무리야. 이거 말도 안 돼. 우리라 근데 그죠? 자, 근데 2천에서 5천 가는 거는 좀 쉽죠. 근데 5천이 가서 적어도 5천이 가서 뭐 한 5개월이나 뭐 6개월 정도 5천에서 뭐 계속 횡보를 하거나 뭐 빠지든 어떻게 횡보를 하면 만을 가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2배밖에 아니에요. 2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배. 그렇지만 이 2천에서 바라봤을 때는 5배를 가는 거지만 5천에서 만을 가는 건 2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 가는 거는 저는 한 80% 이상, 90% 이상 확정적이다. 다만 시간이
적어도 하반기가 되지 않겠나. 빨라야. 늦어지면, 빠르면 또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 내년, 그러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섣불리 빠지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 국면이 좀 올 때는, 자, 이 5일선이나 이런 것들과 굉장히 이격이 커집니다.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이격이 커지죠. 그래서 좀 빠지거나 5일선과의 이격을 할 때는 좀 조정이 심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갑자기 결국에는 이러한 구간들을 계속 가고 있어요. 물론 다음 달에도 뭐 좀 5월선이 이 월봉을 보시면 좀 월봉을 키워드리면 자, 월봉을 좀 키워드리면 자 5월선이 여기 있죠. 그런데 다음 달에 여기서 더 올릴 수도 있어요.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자, 더 올렸다가, 자, 3월 같은 경우, 만약 2월에는 많이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좀 쉬었죠. 한 달, 한 달, 두 달 쉬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트, 월봉상 급등 차트인데, 자, 이런 차트들이, 만약 2월 달에 다시 상승할 수 있고요. 3월이 되면, 이제 조정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3월이 되면. 왜 그러냐면, 이 차트를 좀 볼 줄 알면 되는데, 예측을 해보면, 자, 뭐 요번 달에 어쨌든 뭐 조금 빠졌다가 어쨌다가 해서 뭐 한 이렇게 섰다고 칩시다. 요 정도 섰다고 칩시다. 뭐 요번 달보다 더 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쓰거나 아니면 뭐 요 정도 여기까지 가거나 어쨌든 상승을 하다 보면 다음 달에는 이 5일선이 뭐 좀 올라온다고 해도 더 이 이격의 거리가 여기서 상승을 더 해버린다면 이 거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격을 줄이는 작업을 2월 달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월보다는 3월에는 거의 100%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빠졌다가 좀 뭐 몇 달 좀 뭐 횡보하고 뭐 좀 쉬다가 다시 가던가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만 포인트로 이제 올린다고 해도 이런 식의 이런 구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 그죠? 이런 구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뭐 2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3월 달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좀 주가가 조금 뭐덜 오르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걱정할 건 없고 다만 이렇게 뭔가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지금 계속 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개별 주가는 엄청난 변동성을 내포하게 돼요. 변동성.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이것도 뭐 장대 양봉으로 막 계속 뻗고 있는데 월봉을. 자, 얘가 혹시라도 무너지면 막말로 한 7% 오르는데 7%나 뭐 최고 악재 뭐 미국이 뭐 문제가 생겨서 뭐 전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남북으로. 물론 안 하겠지만 그런 막 분위기가 해서 마이너스 7% 10%가 하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올라가던 주식들이 개폭락을 하겠죠. 그랬다가 또 며칠 있다가 트럼프가 아니야, 아니야, 뭐, 이거 뭐, 우리 잘 살 거야. 그래서 또 개폭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별주 변동성이 엄청 커진다. 이거를 뭐, 단타를 잘 치는 사람은 뭐, 먹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던가, 아니면은 이 변동성 구간이 계속 커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개별주의 대응을 잘 하시라. 어떻게 근데 잘못 사고 잘못 팔면 계속 잃어요. 근데 나중에 그 주식이 뭐 두 배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올랐다 뺐다 하니까 막 사다 팔다 하니까 돈도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 개별주 변동성에 대응을 하는 방법은 안 팔던가 안 사던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자기가 단타를 엄청 잘 치는 사람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루에 갑자기 올라가다가 뭐 5%, 10% 올라갔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0%, 15%가 빠질 수도 있다. 그런 변동성을 어, 대응을 하시라. 그런 거를 이제 아까는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월봉. 자, 코스닥은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 왔어요. 요거. 이제 전번 고점 요거 뚫었거든요. 요거. 그죠? 뭐 조정이 있던 어쨌든 간에 이게 U자형 전형적인 U자형 패턴이거든요.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까지 자 정확하게 여기까지 가면은 뭐 한 3,000포인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지. 그죠? 네. 물론 이렇게 3개월에 가지는 않고 뭐 중간에 좀 쉬었다가 또 가고 있겠죠. 그래서 3,000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예, U자형의 상단까지 가겠다 이거죠. 상단까지. 그죠? 그거예요. 네, 3점 포인트 찍는 게 어렵지 않아요. 네, 코스닥. 그죠? 자, 근데 어디 와 있어, 이제? 자, 이거 키워서 보면 어디 와 있어, 이제? 자, 이제 이것 뚫었습니다, 이거. 예, 그죠? 아니, 멀었어요. 멀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는 코스닥도 이제는 뭐 이렇게 뭐 셔도 뭐 이렇게 쉬고 올려도 막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장대로 막 올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 장이 왔다. 자, 우리도 일본은 10년 했지만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해야 돼. 그죠? 그래서 2년에 압축해서 5배를 올리는 거다. 그거는 정부의 이 거버넌스, 정책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거. 쫄지 마시라. 그렇죠? 유동성 때문에 그런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해요. 아무리 봐도 일본의 그러한 에, 경기가 최악으로 달렸지만 일본도 11년, 10년, 11년 동안 5배의 주가 상승을 한 이유는 정책 변화가 컸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겠습니다. 네, 네오팩트가 제가 이제 BCI 테마로 가지 않겠나 해서 찍어드렸죠. 네오팩트, 그 다음에 링크 제니시스, 그 다음에 또 솔본 이렇게 찍어줬는데, 자, 네오팩트가 AI를 이용한 이 뇌출혈을 미리 뭐 검사할 수 있는 뭐 그걸 국책 과정인데 그거가 완료됐대요. 그게. 그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상한가가 최소한 4방에서 5방 가야지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또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회사가 원체 형편없게 빼놨거든요. 그러니까 재활 의료기기 전문이에요. 원래 로봇에서로 나왔다가 이게 손 같은 거 다치면 스마트 글러브라고 이렇게 손에다가 이 로봇 손 같은 거 껴갖고 이렇게 손 움직이는 거 재활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우울증도 뭐 뇌 이런 거 교정해주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걸 하는데, 네오팩트가 이제 전자약이에요. 그래서 전자약, 이게 전자기나 뭐 이런 거 통해서 교정시켜주고 그런 걸 위주로 하는데, 뭐 새로 뭐 화장품 사업부터 뭐 심지어 ST온가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그죠? 근데 드디어 뭐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AI 이용한 그거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일요일 날 가르쳐 줬죠. 일요일 날 게시판을 통해서 BCI 테마, 그죠? 이 주식이 제일 저기 의심스러웠던 건 요거죠. 요 윗꼬리 달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었는데 그러고 나서 안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완전 여기까지 더 뺐다가 이제 상한가 요 다음 날부터 치고 그죠? 그죠? 이때도 거래량 엄청 일어났네. 그죠? 대려 이때가 더 많이 일어났죠.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했네. 올라간 건 없는데 이때 거의 뭐 상패 얘기 나오면서 여기까지 밀었네요. 여기까지. 요날 많이 밀었네요. 요날 많이 밀었어. 거래량도 엄청 잡았죠. 자, 그러니까 주식은요, 뭐 재료도 뭐 대충 있으면 되고, 이렇게 밑에서 누군가 이빠이 잡았어. 이때도 좀 잡았겠지만, 이때 더 잡았네, 이거. 그죠? 얼마 올리지도 않고 막 쭉 밀어버렸네. 그리고선 상한가를 문을 딱딱 닫았어, 아침부터. 자, 내일도 닫고, 모레도 닫고, 그죠? 여기까지 닫겠죠? 또 잠깐 열었다가 또 닫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닫겠어. 한 5방 정도? 상한가? 5방? 왜냐면 이 호가창에 오늘부터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 한 5방은 갈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끼가 있는 계잡주들, 이런 것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물론, 재무적으로, 얘네도 유상증자를 하고 그래서 재무적으로 올해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좀 해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주가를 너무 많이 빼놨어. 그래서 얘가 한 400억대부터 출발한 거예요. 지금도 2배인데 적어도 한 2배, 3배, 4배, 4배 정도 갈 때까지는 상이 안 풀려요. 주식은 이런 겁니다. 어차피 뭐 한 방을 놀릴 수도 있죠. 로또도 하는데 저도 로또 좀씩 해요. 매주.
주식도 이런 맛이 있어야죠. 어쨌든 축하드리고, 아, 제가 미리 알았었는데 저도 못 샀어요. 그렇네요. 어쨌든 네오팩트가 해먹으려고, 좀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근데 뭐, 찌게 해먹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재료가 있으니까, 매집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잡주를 볼 때는 차트니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군데에서, 특히 이때도 내가 수상해서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거래가 대량 거래지? 더 많이 터졌어. 올라가지도 않고 쭉 밀면서. 그 다음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이지. 왜 그러냐? 자, 이 세력적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해볼게. 자, 이때 쫙 밀면서 물량을 엄청 거래량에서 이제 잡은 거야. 이거 계속 빠졌거든. 그러니까 이 힘 약한 개미들은 다 털린 거지. 그죠? 이렇게 계속 뺐다고. 그죠? 이거 엄청 뺀 거야. 자, 그런데 이날 엄청나게 요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 가기 전에 엄청 의도적으로 뺀 거지. 그죠? 그리고 대량 거래로 물량을 잡았어.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나올 게 있었겠지. 내일 내놔. 오늘 밤이나 뭐 재료 내놔. 그냥 닫자. 굳이 애들 들어오게 할 필요 없어. 이거야. 그렇죠? 굉장히 좀 이거 나중에 안 걸리려나 모르겠네. 그죠? 많이 의도적이고 냄새는 많이 나요. 어쨌든 재료는 나왔기 때문에 뭐 이때 많이 알고 샀겠죠. 그죠? 이때도 사고 이때도 많이 샀겠죠. 물렸어도. 어쨌든 이때 많이 산 거야. 아는 사람들은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주식은 정보가 공평하지가 않다. 비합리적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은 좀 시작할 때 좀 잡주들을 봅시다. 자, 얘도 뭐 기사 없이 똑같죠? 이런 게 하나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갑자기 바닥에서 걔 나왔다는 겁니다. 자, 얘도 한번 큰 그림으로 봐봅시다. 아까 걔도 뭐 그런데 큰 그림으로 월봉을 보시면, 자, 15,000원대부터 해서, 멋지게, 이렇게 빠져요. 주식이 멋지게. 그죠? 그래갖고 400원까지 빠졌습니다. 400원. 그죠? 450원. 그죠? 자, 그런데 왜 여기서, 거의 이게 뭐야, 한 3, 4년? 3, 4년 정도를 빠지기만 했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대량 거래가 나왔어. 그죠? 의심해야지.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줬습니까? 좀 전에. 예? 네오팩트에 이런 거, 얘는 양봉이네. 예, 그죠? 그죠? 얘도 한 번 더 밀 수도 있지. 한 400원 깰 수도 있지, 얘도. 그러면서 대량 거래를 더 일으켜? 며칠 있다가? 그렇죠?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잡주들은 이런 거 단타성이지만, 자, 보시면 이렇죠? 예, 이렇죠? 이건 단기적인 건데, 이제는 한번 또 밑에서 좀 싸게, 좀 대량으로 언젠가, 요번에도 잡고 한두 번 잡으면,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봐요. 자, 원품물산, 네오팩트랑 닮았지 않나. 이런 건데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냥 조금만 해서 재수 좋으면 또 연상을 먹고 그러는 거죠. 아, 네오팩트도,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 요즘엔 좀 너무 잡주는 저도 못 사요. 근데 잡주가 먹을 건 많아요. 조금씩은 하면 돼요. 조금씩 한 10%나 5% 정도. 또 딴 거 보죠. 자, 앞타머 사이언스도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 제3자 배정을 했죠. 매각이 아니라. 제3자 배정을 했는데, 얘도 요렇게 요 거래까지 왔다가 이제 요 구간을 간 거죠. 요 구간. 그죠? 그래서 제3자 배정을 하면서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자, 시가총액도 싸요. 그렇죠? 예, 근데 제3자 배정을 했는데 우선 흘러서 요거 지지해 주나 봐야지, 요거. 못하면 더 뺄 수도 있어. 이런 거는 여기까지도 빼요. 지독하게 뺐다가 언젠가 이렇게 다시 쭉쭉쭉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얘도 완전 세력주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연구 실적이 안 나와. 그리고 회사는 돈이 없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지금 다 똑같아, 지금. 네오팩트, 원풍물산, 아타모 사이언스, 엄청난 아타모 기술이지만 연구 결과를 못 내놔. 그죠? 나온 게 뭐 인도에다가 폐암 진단 키트 그거 팔아먹은 거 그거 이제 그 매출 정도. 뭐 기술 이전 같은 거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뭐 한다고 그런지 벌써 뭐몇 년이 지났어요. 하여튼 뭐 이런 주식들이 뜰 수가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수가 5천이 됐어. 자, 2,000포인트 때는
2000포인트 때 또 이 가격이, 그러니까 2000포인트 때 이 가격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막, 어쨌든 저기 종합 주가가 올라갔는데, 얘네들도 뭐 두 배나 아니면 좀 뭐 쌈박한 재료 있으면 한 네다섯 배 한번 해먹고 싶지 않겠어? 내가 주포라도 해먹을 거야. 지수가 좋고 뭐 다 날라가잖아. 뭐 로봇만 한다 하면 10배인데. 자기네도 한 다섯 배 해먹고 싶지. 주가도 싼데.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또 갖고 와봤어요. 그렇다고 뭐 그냥 보셔요. 뭐 사라는 건 아니에요. 얘네는. 자, 큐러셀 지금 시간에서는 좀씩 오르고 있네요. 넥스트건에서 보합이었는데. 자, 얘도 역시 예상대로 가고 있죠.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좀 힘을 모으다가 요번 주에 가던가 아니면 다음 주에 좀 가려면 여기서 좀 더 깔짝거리다가 뭐 그냥 이거 차이예요. 일주일 차이예요. 일주일. 내가 봤을 때는 요번 주에 금요일 날 나오던가 아니면은 다음 주 뭐 목요일이든 뭐 이때 나올 거예요. 그 신약 허가가. 자, 근데 우리에게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주식도 좀 길게 보면 뭐 계속 상승을 한 거죠. 일봉을 봐도 그렇고, 그죠? 자, 월봉을 볼까요? 월봉을 보면 자,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다고 봐야죠. 대체로 한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저점을 봐야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거의 두 배 정도가 상승을 한 겁니다. 이제 신약이 나오기 전에. 자, 근데 얘가 여기서 지금 5만 원대 가격적으로 몰아놓고 있다면은 저는 한 뭐 7만 5천 원에서 한 8만 원까지는 뭐 신약 허가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이 정도 가겠다 예상을 했어요. 근데 좀 더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런 생각들은 뭐 2,500에서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일 때 생각했던 생각들인데 5,000이라고 지금. 뭐 올리는 김에 좀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야 돼, 이제. 그렇죠? 마인드를 바꿔야 돼. 왜 맨날 2,500대, 그러니까 그거 있죠? 사람들 가스라이팅 할 때 맨날 제 시간에 가서 애들 맨날 때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시간만 땅 되면 얘가 맞을까봐 막 쫄아갖고, 아씨, 저 와갖고 또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런단 말이야. 쫄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은 뭔가 계속 쫄아 있고 뭔가 사야 될 때 과감히 못 사고 팔아야 될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팔아야 될 때 못 파는 거야.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주식도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야. 시장에. 예? 종목에. 어? 그리고 또 특정 전문가에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어. 나도 그걸 조심하지만 그래서 심지어 뭐 요즘에 50억을 기부받은 유튜버도 있잖아. 어? 망한다고. 다 팔고 대출 받아서 자기한테 돈을 줘야지만 천국 간다. 앞으로. 근데 그거 유튜버 괜찮은 그 유튜버 상의 영업적인 아이템을 물론 불법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정이 파괴되니까. 근데 그 사기꾼이 그렇게 나올 만한 환경이야. 음. 그렇죠? 주식도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이 많이 된다니까. 결국 무언가에 쫄아 있어. 자, 욕망은 커. 본전을 찾아야 되겠다. 돈을 잃었다. 아니면 이 돈으로 뭐 해서 결혼도 하고, 뭐 부모님도 호강시키고, 아니면 자기가 잘 먹고 살고, 뭐 예쁜 각시도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쫄아 있다는 거야. 뭔가에. 그죠? 그런 걸 깨야 돼요. 그 벽을 깨야 됩니다. 약간은 좀 과학적이고 뭐 촉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자신만의 툴에 의해서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책도 보고 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가스라이팅 당해요. 그래서 큐러셀을 저는 뭐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4만 뭐 7, 8천 원대 조금 더 샀긴 샀어요. 요즘에 요번에 빠져갖고 저번에 5만 4천 원에 다 엑시트 했던 거를 조금 더 밑에서 사긴 샀는데 뭐 그냥 뭐 7만 5천 원, 8만 원 오면 그냥 던지고 뭐 그럴 거예요. 뭐 그 이후에 더 좋아질 확률도 높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한 20만 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지수가 만 포인트가 그러면. 근데 그냥 그 정도에 이제 엑시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렇게 봐요. 저는 그냥 단기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파는 건데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뭐 계속 가져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보라티알도 영원히 안 갈 것 같던 이 보라티알도 오늘 움직였습니다. 보라티알도 월봉을 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엄청난 하락을 계속했습니다. 월봉상. 그죠?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그죠? 자, 보라티알은 전형적인 뭐죠? 수입국가, 수입이죠, 수입품.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시럽부터 뭐 여러 가지 부재료들을 수입하기도 하고요. 소금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이 보라티알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는 우선은 뭐, 환율이 하락하니까 얘는 이런 부분들이 다 환율 하락 때문에 시총이 500억까지 떨어진 거죠. 500억까지. 그죠? 예.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다시 턴을 해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죠. 얘네는 그리고 뭐야 매출도 괜찮아요. 근데 500억짜리 회사는 아니에요. 1000억은 넘어가야죠. 그죠? 예. 그래서 보라티알도 뭐 그죠? 두바이 쫀득 초콜릿인가 뭔가 거기 들어가는 쿠키인가? 예, 거기 들어가는 뭐 부재료를 뭐 납품한다 뭐 수입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유행어는 뭐 그런 거 만들어서 하는데 어쨌든 수입 업체니까 이제 환율 떨어지니까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상승을 할 거다. 시총 1000억은 넘겨야 되지 않나. 실적을 봐도. 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표주들만 보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저게도 그거 우리나라 이제 한다 해서 우주 항공주들이 많이 갔어요. 특히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기사도 났죠. 그러면서 많이 갔어요. 또 보면 그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네, 이제 더 가요, 더 갑니다. 최소한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갔다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기울기를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될 자리죠. 네, 이렇게 세워야 될 자리예요. 이제 거의 끝이 온 겁니다. 우선 단기적인 상승은 조만간 뭐 여기 어디서 끝날 거예요. 자, 그래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내일 가는 게 좋죠. 내일 안 갈 수도 있지만 내일 가는 게 좋아요. 일단 한 2, 3일 더 상승하고 우선은 쉬어야죠. 네, 쉬어야 돼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자, 세트레가이 역시도 우주항공 관련주 얘도 보면은 어, 그죠? 얘도 똑같죠. 내일도 갈 확률이 높습니다. 내일 쉬면은 뭐 이렇게 음봉 하나 나왔다가 그 다음날 또 가게 해서 생겼어요. 자, 얘도 갈 것 같네요. 기울기를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자, 스트레가이 우주항공주 저게도 인공위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다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스피어, 나노팀, HVM, 제노코 우주항공 요건 생략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계속 생략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오늘 많이 갔어요. 자, STI는 아까 기사 나왔죠. 32조, 그 뭐죠? 싱가포르? 예, 거기 그 뭐, 허브 뭐, 만드는 거기에 이제 참여한다. 미국 기업과 함께. 자, 얘도 이제 올라갈 자리네. 그죠? 오늘 요거 뚫었죠? 뚫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상승하다가 언젠가 여기서 기울기를 꺾을 때가 됐겠죠. 그죠? 뭐 시청은 요 정도인데. 어쨌든 뭐 32조의 뭐 물론 뭐 일정 부분이겠죠. 근데 어쨌든 요즘 같을 때 이런 주식들 뭐 계속 힘만 모으면 계속 가요. 자, STI도 이제 잘 보십시오. 예. 재료 재료 재료를 여기서 이제 뭐야 한마디로 공개하고 안 가는 척 하다가 쭉 가고 안 가는 척 하다가 쭉 가고 이럴 수 있어요. 자, STI 뭐 지금 올라온 게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월봉으로 볼까요? 그죠? 많이 안 왔습니다. 이런 주식은 여기까지는 무난히 뛰고요. 여기 이상을 가서 새로운 시세를 줄 겁니다. 다음 달에 많이 가겠네. 이번 달 뭐 여기까지 찍고 빠지고 다음 달에 많이 가요. STI 이런 주식 해야죠. 그죠? 기술력 있고. 네, 한양 ENG 얘도 뭐 반도체 관련된 뭐 그러한 뭐 시설을 짓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얘도 계속 얘기해줬죠. 얘도 갈 것 같아요. 차트가 보십시오. 똑같죠? 여기 1차 상승. 자, 1차 상승하면서 요게 이제 그 뭐야 바닥이 되죠. 1차 여기서 조용히 있다가 여기서 1차 상승할 때 이때 이제 저점에서 매수해서 자, 이제부터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서 좀 쉬다가 또 다시 갈 수 있고 이렇게. 얘도 업황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업황 좋고 그냥 대충 그냥 봐서 아 그렇다면 그냥 차트 보고 그러면 사면 돼요. 이게 무너질 차트냐고. 뭐 이렇게 좀 빠다가 더 가면 더 세게 가죠. 그죠? 예, 차트 좀 알고 그리고 뭐 손실 안 나는 회사면 더 좋고요. 로봇주도 제가 진짜 종목을 엄청 빼서 뭐 유료연님부터
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돈을 번 분이 없나 봐. 희한하네. 이거 현타 왔었다니까, 현타. 하여튼 뭐 그래도 유료 회원님들은 다달에 얼마씩 내니까 제가 표를 많이 만들어 주는데 그 표를 이제 지나온 표들을 내가 보면서 야, 로봇주를 이렇게 많이 해줬네. 로봇주만 표 만들어 준 게 한 네다섯 개 돼요. 근데 11월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만들어 줬는데 11월, 12월 이후에 간 주식들이 꽤 많습니다. 야, 근데 우선은 어느 정도 상승해서 한 50%나 100%를 드시면 그래도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한두 번 있기 때문에 아는데 전혀 없으니까 거의 안 샀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괜히 표 만드느라고 고생했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현타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자, 네오오토도 한번 보죠. 네오오토. 자, 네오오토가 이제 조정이 끝나가요. 얘도 이제 뭐 로봇 관련되면서 또 얘는 우주항공도 하죠, 우주항공. 그래서 이제 다시 재상승을 할까 하고 좀 원래 살짝 붙여놨죠. 이렇게 가다가 못 가고 이렇게 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쌍봉이 고점을 이렇게 뚫고선 빠지면 다시 재상승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체로 뭐 이런 기울기를 뛰어넘거나 뭐 이런 기울기 정도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오토도 다시 잘 보자. 네오토가 하는 일, 얘가 스페이스X에도 납품을 했기 때문에 우주항공주 치고는 되게 싸요. 그러니까 로봇주로 보면 뭐 못 간 주식이 될 수도 있지만 우주항공주로 보면 너무 싸요. 얘 같은 경우도 한 3천 이상은 가야 되지 않나? 최소 3천에서 5천. 그죠? 굉장히 쌉니다. 네오토였습니다. 네, 이렌텍도 로봇 배터리 2차 전지, 예, 그거를 이제 납품들을 하고 그러는데, 얘도 안 갈 듯 안 갈 듯 하다가 지금 요거 뚫으면서 이제 계속 상승 궤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요거 뚫으면서. 그죠? 이렇게 이제 좀 많이 가겠죠. 그죠? 납품도 하고 그러면서. 시총도 이렇게 되니까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죠. 이렌텍이었습니다. 이렌텍이 요 상단을 뚫으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완전. 네, 그 다음에 이제 삼보 모터스, 경창산업, 라운 로보틱스, 뭐 대한광공업, 뭐 우진, 우리기술 이런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뽑아놨는데 너무 길어요. 계속 줄여야 되고 너무 지금 우려하고 있네요. 이 시황 설명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우선 이제 NHKCP가 이제 또 이런 STO,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러한 이제 인프라 뭐 이런 쪽 그렇죠? 얘가 제일 잘 가네요. 그죠? 얘도 요때 조용하다가 이제 이날 가기 시작하면서 힘이 모이면 이제 내일이라도 다시 재상승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나 아니면 근데 다음 달에 가는 게 더 좋겠죠. 네, 하루 더 쉬면 그죠? 얘도 많이 가겠네요. NHKCP 급등했고요. 다음 달에 더 많이 가겠습니다.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 얘 역시도 이제 그러한 인프라 관련 STO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 얘도 요거 최고점을 뚫었죠. 요거 뚫으면서 이제 다시 여기서 좀 힘이 모이면 5일선 찍고라도 다시 이제 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네요. 네, 얘도 좀 시세를 봤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빠졌는데 이 최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를 위해서 이제 더 상승한다. 상승하고 또 어디서 좀 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였습니다. 자, 아톤 역시도 오늘 좀 상승을 했네요. 자, 오늘 얘는 내일 한번 쏠 수도 있겠죠. 요 기울기만 뚫어주면 내일 쏠 수 있겠네요. 2차 상승 가능한 자리. 아톤 역시도 SDO 스테이블코인 관련 그런 인프라 그런 회사입니다. 아톤이었습니다. 네, 원자력주도 뭐 계속 잘 봐야죠. 원자력주. 근데 뭐 오늘은 안 하고. ICTK는 뭐 양자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얘도 아직도 바닥이네요. 어쨌든 차트는 좋네. 그죠? 이제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좀 빠졌다가 계속 이렇게 군집하면서 가겠네요. 좀 빠지고. 어쨌든 간에 계속 갈 차트예요. 음, 주봉은 좀 수렴 중은 수렴이네요. 수렴 이 부분을 좀 벗어나 줘야 될 것 같아요. 월봉을 보면
그렇죠. 월봉은 다음 달에 좀 많이 갈 자리죠. 다음 달에 참 많이 가겠는데. 자, 다음 달에 많이 가겠어요. ICTK 양자보안 관련주. 자,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 양자보안도, 그러니까 이제 테마들이 갈 건 다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만 포인트, 코스닥 3천을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예,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5일선이 깨졌다가 다시 잡았죠. 다시 갈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이 자꾸 진행이 안 되니까 뭐 빠지는 것 같다 또 가다가 또 더 가는 척 하다가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엄청 어렵게 갈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돼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뭐 정부에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니까 계속 장난을 치니까 주가가 장난을 칠 수밖에 없죠. 예, 이해하셔야 돼. 이거 하는 주식은. 그래서 굉장히 그냥 편하게 그냥 저가에 사서 그냥 뭐 모르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머리만 빠져요. 자, 서울 옥션도 한번 보죠. 누가 이렇게 게시판에 썼다가 그냥 지우셨더라고. 또 내가 뭐라고 그럴까 봐. 근데 뭐 서울 옥션도 나쁘진 않아요. 5일선 이렇게 요 기울기만 뚫어주면 다시 재상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서울 옥션이나 뭐 K 옥션, 특히 서울 옥션은 좀 늦게 가는데 늦게 갈 때 시원하게 가요. STO가 갈 때 얘는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간 대신 시원하게 갑니다. 그 시원하게 갈 자리죠. 여기까지는 아마 갈 거예요. 최소한 여기까지. 2만 5천 원 정도. 당장 뭐 한 달에 가는 건 아니고 좀 잘라서 갖다 또 눌렀다 뭐 이렇게 적어도 한 석 달, 많게는 6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그죠? 한 2만 5천 원 정도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또 딴 게 있으면 뭐 4만 원대는 가려면 뭐랄까 조금 더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STO가 좀 활발하게 발행도 되고 이제 거래가 되고 그러려면 좀 시간이 한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올해 연말쯤에나 좀뭐 그럴 것 같아요. 10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은 수익을 제대로 보려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요. 특히 정부에서 자꾸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자리 잡는 거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니까 그렇다고 뭐 산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수가 없죠. 주가가 만약에 뭐 이런 주식이 이렇게 있어요. 뭐 진열돼 있다고 상품 진열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주식이. 근데 이 주식 자체는 사실은 뭐 회사 자체도 그렇지만 변화가 그렇게 있을 만한 일이 많을까요? 변화가 없거든요. 다만 이거를 보는 여러분들의 시각과 감정이 바뀌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보나 이게 달라지는 것뿐이고 또 자꾸 주위에서 뭐 정책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주가가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흐린 날 보고 맑은 날 보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모습이 다르는 것뿐이지 본질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어느 정도 보는 시각 그런 게 생겨야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나쁜 거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주가를 떨어뜨려서 특정 세력이 진실을 왜곡한다. 진실을 왜곡한다. 자, 욕망을 무너뜨리고 매수하고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을 무너뜨리려면 주가를 질질 몇 년 동안 빼면서 끌으면 된다. 그러면은 좋은 회사도 거지 회사가 되죠. 예? 거지 회사가 됩니다. 자, 근데 나쁜 회사도 주가를 점상을 3번 보내고 4번 보내면 좋은 주식으로 보여요, 갑자기. 예? 그렇죠? 뭐 당장 망한 회사도. 그랬다가 고점에 뭐 기사 내놓고 호재 기사 내놓고 거래량 터뜨려서 물량을 다 떠넘기고 그 다음날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질을 보는 거 그리고 좀 기왕이면 좀 저가나 아니면 추세 시작점 이럴 때 사는 거를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주식들이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샀다면 물릴 자리는 별로 없거든요. 물려봤자 뭐 한 5%, 10% 내외인데 그 정도는 버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마 자체가 이제 시작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저가에 사고, 뭐, 망할 회사만 아니라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지금 계좌들도 가는 것처럼 이제 주식들이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종합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먼저 반영한 주식들이 날아가는 거고, 나중에 반영한 주식들이 2등, 3등으로 달리겠죠. 1등주가 되려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1등주가. 그래서 앞에 가던 자가 뒤에 가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 하시면 게임에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이 욕망과 돈 이러한 뭔가 감성적인 그러면서 또 테크닉 뭔가 분석이라는 요인이 들어가는데 분석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상승장에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웬만한 섹터의 종목들,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그 주식을 지금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뭐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뭐 하여튼 뭐 다음 주엔 또 뭐 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주식들이 또 다음 주에 또 오를 게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또 우리 유료방에서 조만간 매도를 쳐서 100% 이상 수익이 날 종목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